우리나라 민속 의복 등을 연구 전시하고 있는 한 박물관. 그 수장고에서 18세기의 유물을 꺼내보는데요. 당시 군복으로 입던 동다리와 검은색 전복입니다. 안쪽에 소매가 붉은색과 황색이 있는 옷을 동다리라고 하는데요. 소매가 한자로 풀면 동자입니다. 그래서 소매와 몸판이 다르다는 의미로 동다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요.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안감으로 사용된 푸른색까지. 어때요? 전통 의상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지 않나요? 지금 보아도 품위가 넘치는 아름다움. 옛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색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재료로 만들어낸 다양한 직물과 찬란한 색상들. 그 오색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물을 짜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실을 감을 때 이용했던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의 유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직물을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밝혀진 가장 오래된 직물은 기원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직물과 견직물인데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여러 종류의 옷감을 생산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직물뿐 아니라 염색의 흔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직관조를 보면은 직물 짜는 기관과 염색하는 기관을 분리해서 염색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염색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관공서에 여러 염색 관련 장인을 두고 운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색실을 넣은 비단인 금직물 직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특히 금실을 넣어 짜는 직금직물로 이어졌는데요. 고려의 이러한 뛰어난 직조술과 염색법은 여러 불상 안에 봉안된 불복장 직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와서는 화려한 직물 생산은 점점 쇠퇴하고 명주, 무명, 삼배, 무시가 주가 되었으며 특히 면직물이 중요 직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을 백의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기록에 흰색 옷을 즐겼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흰색은 소색을 표백해 만듭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 소색을 만드는 것은 이 청년을 통해서 이 흰색을 만들어 가요. 콩대를 태워가지고 재가 나오면은 거기에 끓는 물을 끼얹으면은 밑에 쏟아지는 물이 잿물이에요. 이 잿물을 받아가지고 끓는 물에 그걸 또 삶고 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얗게 이렇게 표백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얀색을 만들어요. 흰색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통색에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등 자연에서 나는 여러 식물과 광물 등으로 옷감에 다양한 색을 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쪽풀이에요. 2월 달에 쪽씨를 이렇게 파종해서 이렇게 3월에 싹이 나서 지금 6월 중순이 접어드는데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이 파란 이 쪽잎에 푸른 색소가 있어요. 이 색소를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염료로 만들어서 염색하는 것이 이게 쪽염색이에요. 쪽염은 푸른색을 만드는 전통 염색입니다. 쪽염은 아주 무더운 날에 이루어지는데 더운 날에 색소가 잘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잘 자란 쪽풀을 이틀 정도 물에 담궈두면
푸른 색소가 분리되는데요. 여기에 조개 껍데기를 구운 후 갈아서 만든 소석회를 넣고 쪽물과 잘 저어줍니다. 한참 섞은 후에는 쪽물을 가라앉히는데요. 이때 바닥에 생기는 침전물이 바로 쪽염색의 원료인 니람입니다. 니람에 잿물을 더해 발효시키면 쪽물이 완성됩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이쪽을 나타낸 쪽남자예요. 푸른색은 이렇게 녹색 이 입에서 나왔지만은 높은 하늘, 깊은 바다처럼 아주 더 푸르죠. 청아한 하늘색부터 짙은 바다색까지 푸른색을 두루 아우르는 쪽염은 우리의 대표적인 염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염색이 홍염입니다.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긴 색인데요. 홍염은 홍화라 불리는 이꽃과 오미자초, 재로 걸러낸 잿물을 이용해 물들입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붉은색 중에서도 대홍이라 부르는 색을 따로 두고 왕의 의복 등 왕가에서만 썼습니다. 30회 이상 가면은 이제 아주 맑은 홍색, 아주 아름다운 이제 홍색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이상이 되면은 그 맑은 홍색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붉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바로 그 밑에 그 색깔, 그것이 아마 이제 대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홍색 명주는 흰색보다 4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자연의 재료로 색을 들이는 직물 염색. 당시의 염색은 아주 귀하고도 값비싼 공예였습니다. 조선의 거리에는 다양한 색들이 넘쳐났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는 기생들의 차림은 물론 양반이 입은 포의 색상도 이처럼이나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사치를 조장한다 하여 규제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직물과 고운 염색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찬란한 복식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